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자, 세계 곳곳의 이슈를 알아보는 세계는 시방, 새시방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백대 총리네요, 일본 총리. 네네. 기시다 후미오. 자, 새내각 발표했죠? 네, 어제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총재가 일본 제100대 총리로 선출이 됐고요. 네. 나루히토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에 기시다 내각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일단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과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이죠. 기사 노부오 방위상은 그대로 유임이 됐고요. 네. 자,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관방장관은 최대 파벌인 호스타파의 대표적 극우 정치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전 문부과학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소 부총재가 지난 8년 9개월간 재임했던 재무상에는 아소 부총리의 처남인 스즈키 슈니치 전 환경상, 경제산업상은 아베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전 문부과학상, 후생노동상에는 고토 시게유키 전 법무상, 경제재생상에는 야마기와 다이시로 전 경제산업상이 임명이 됐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단행한 자민당 간부 인사에서는 아베 측근인 아마리 아키라 세제조사 회장을 간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자신의 생각이 없는 기시다 총리의 성향상 결국 자민당의 결정에 따를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총리가 되는데 힘을 실어준 아베와 아소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 예상된 수순이었는데요. 예. 이 총리를 제외한 내각 구성원 20명 가운데 13명이 강요 경험이 없는 신인들이지만 대부분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아소다루 부총리의 측근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역시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방금 자신의 생각이 없는 기시다 총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일본 언론들도 좀 비판적인 논조가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 아소 파벌이 당 주요직과 핵심 강요 자리를 독식해서 기시다 파벌 내부에서 불만이 들끓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내놓기도 했고요. 예.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새로운 일본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주장하는 기시다 총리가 정작 내각 인사에서는 그 구체적 실현 방식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신선한 이미지를 내비치려는 명백한 시도로 보여지지만 여전히 아베 측근이 많다면서 구시대적인 정치적 수레바퀴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당초 다음 달로 예상됐던 총선거를 앞당겨서 14일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31일에 총선을 치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새로운 내각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에 중의원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기시다 총리는 재지명을 받아서 연임을 하게 되는데요. 연임을 하게 되면 101대 총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한 달 총리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설마 그럴까요? 예. 다 기진 않겠죠. 자민당이 아마 승리할 겁니다. 예. 그래요. 근데 야당 쪽에서는 이거 기습 쪽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하던데 보니까. 근데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인물난도 워낙 많이 겪고 있고요. 사실 자민당이 계속해서 집권하는 이유는 자민당을 대체할 만큼 힘을 가진 야당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예. 지금 일본 정치 상황에서는 자민당이 아무리 못해도 계속해서 집권을 할 거라는 예상을 대부분 하게 되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필리핀 가보시죠.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정계 은퇴 선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에 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인 크리스토퍼 봉고 상원 의원이 부통령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자신의 부통령 선거 출마 철회와 함께 내년에 임기가 끝나면 정계에서도 은퇴하겠다 이렇게 전격 선언을 했습니다. 필리핀은 대통령 6년 단임제인데요. 따라서 2016년에 취임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내년에 퇴임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8월에 공식적으로 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로 20년간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크리스토퍼 봉고 상원 의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 고 상원 의원이 대선에서 승리를 하고 바로 사임함으로써 두테르테가 대통령 자리를 다시 이어받지 않겠느냐 또는 대통령의 유고 시 승계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대통령직을 이어받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자,
그런데 필리핀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의 국민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부통령 출마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겁니다. 예. 그러면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다수 필리핀인은 내가 헌법을 위반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본인이 정계를 은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은퇴 선언을 했는데 네. 권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놨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네요. 당연합니다. 예. 네, 필리핀은 각 지역의 토호 세력들이 정치와 경제를 독점을 하고 특정 가문 몇몇이 정치를 독점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예. 자,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 민다나오 섬이거든요. 여기에 주시가 다바오시입니다. 예. 자, 두테르테 대통령 집안 자체가 이 다바오 시장직을 그냥 계속 세습하고 있는 집안이거든요. 따라서 본인이 권력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아마 죽을 때까지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을 겁니다. 게다가 2016년 7월부터 시작한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서 공식적으로만 6천 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비인권적인 행위가 자행됐다는 지적과 함께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지난 6월 공식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사법 처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두테르테 대통령은 권력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예. 따라서 자신의 딸인 사라 다바오 시장이 대선에 출마할 것임을 시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라 시장이 사실 지난해 12월부터 계속해서 자기 대통령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예. 일단 뭐 사라는 다바오시 시장직에 내가 재출마를 하겠다라고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지만 일단 뭐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8일까지 시장 출마를 철회할 수 있고요. 또 다음 달 15일까지는 사퇴하는 다른 후보를 대신해서 후보 등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 대통령 딸과 최측근 부통령을 통해서 두테르테가 권력 행사를 계속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이유고요. 한편 세계 최초 8체급 석권 기록을 세운 전설적 복싱 선수이자 필리핀의 영웅이죠. 매니 파키아오 상원 의원도 나는 파이터였고 링 안과 밖에서 앞으로도 계속 파이터일 것이라면서 대권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필리핀 대선 결과 주목해봐야겠는데요. 자, 이번엔 또 이게 또 소식이 들어왔네요. 그 여교 탈세, 네네. 조세 회피처. 이거 보니까 여기 나오는 리스트 보니까요. 사람들 이름이 만만치 않네요. 보니까요. 맞습니다. 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소득이나 자산을 해외로 반출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이 없거나 낮은 국가로 빼돌리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데요. 예. 자, 이번에 117개국 159개 미디어에서 600여 명의 언론인이 이 판도라 페이퍼스 프로젝트라는 걸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 탐사 보도 언론인 협회가 주도한 건데요. 스위스, 싱가포르, 키프로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 회피처에서 영업하는 14개 금융 서비스 업체들과 관련된 거래 내역과 이메일 등 약 1,200만 개의 파일을 검토를 했는데 이 안을 들여다보니까 네. 900명의 전 세계 전 현직 대통령과 정치인, 억만장자, 종교 지도자, 뭐 스포츠 스타 등 여객 계좌, 비밀 재단, 유령 회사 등의 거액을 숨겨놓고 탈세를 일삼은 수백 명이 지금 발각이 된 겁니다. 예. 자, 대표적으로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안드레이 바비시 현 체코 총리, 우후루 케냐타 현 케냐 대통령, 기에르모 라소 현 에콰도르 대통령 등 전 현직 국가수반만 35명이 포함이 됐는데요. 이렇게 조세 회피처와 연루된 회사만 956개고요. 이 중에 3분의 2 이상이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이 됐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이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는 비슷한 내용의 파나마 페이퍼스를 공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그 이름이 오른 인물 상당수가 수사를 받기도 했고요. 당시에 아이슬란드와 파키스탄의 총리는 사퇴하기까지 했었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국제 뉴스면에 자주 등장하는 그 주요 인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탈세를 했다는 겁니까? 일단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는 2017년에 빅토리아 시대의 건축물을 직접 사게 되면 이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어떤 편법을 썼냐면 건물을 가지고 있던 버진 아일랜드 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약 5억 원의 재산세를 아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는 최소 36개의 역외 유령 회사를 통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말리부와 워싱턴, 영국 런던 등지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1,258억 원 이상에 달하는 14개의 저택을 구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자, 그리고 평소에 이 도덕성이라든지 굉장히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깨끗한 척을 했던 사람들의 이제 부끄러운 이면이 드러났는데, 민낯이 드러났는데, 케냐의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 사실 평소에 모든 공직자의 자산은 국민이 그 적법성을 물을 수 있도록 대중에게 공개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예. 이분이 최소 7개의 해외 유령 회사를 설립해서 356억 원 이상의 비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그리고 탈세와 부패 척결을 내세워서 당선된 체코의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는 여러 유령 회사로 261억 원을 빼돌려서 프랑스의 대저택을 매입을 했다고 하고요. 노동자 착취와 환경 문제로 비난을 받아온 화장품 기업을 소유한 과테말라의 최고 재벌가는 미국 중부 지역의 한 비밀 신탁에 154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네. 자, 이렇게 해외 인물들 말고요. 네네. 또 국내 인물도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네. 예. 누가 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인물들이 나왔겠지만 일단 보도된 사람은 한 사람인데요. 한 명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보도가 된 사람이에요. 보도가 된 앞으로 아마 앞으로 더 밝혀질 겁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사람은 예. 뉴스탑하고 공개를 했는데요. 예.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인데요. 이분이 역외 탈세에 이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홍콩 유령 회사를 다수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 근데 그러면 SM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이걸 인정합니까, 근데? 아니죠.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사람들은 본인의 혐의 다 부인하고요. 예.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 부정행위가 아니다. SM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과 억만장자들은 재특이라든지 초호화 요트, 초고가 저택 등의 형태로 재산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내 인사도 지금 한 명 거론됐지만 다른 앞으로 여러 계속 사람이 나올 겁니다. 예.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 2016년에도 사실은 언론에 이제 차근차근 보도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빵 하고 터트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이 됐는데 아마 그때 자료를 찾아보시면 그 뒤로 우리나라 내에 기업인들도 수십 명이 연루가 돼서 다 명단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문희준 평론가님,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